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죠? 오늘 올리고 있고, 어제는 조금, 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저께부터 제가 나가서 운동을 하면서 뭐 기도도 하고 운동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갔는데, 하여튼 그저께부터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는데 뭔가 자꾸 생각이 하나님이 뭔가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지 오른쪽 폐에 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오른쪽 폐를 제가 오른쪽 폐가 우리가 처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근데 왜 처져 있다고 했습니까? 온몸 구석구석에 어딘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왼쪽 폐에 비해서 오른쪽 폐가 원래 용적률,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피를 담고 있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오른쪽 폐부터 처지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대사증후군 1번부터 해서 뭐 110번까지 올리고 또 균형잡기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영상들이 뭔가 하면 우리 온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다리 부분을 해결하자.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져 있다. 왼쪽 다리가 뒤로 빠져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리 부분을 해결하면 오른쪽 폐가 좀 덜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길이권 문제를 해결하면 오른쪽 폐가 좀 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구리 문제를 해결하면 오른쪽 폐가 더 잘 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나 저희 아내, 저희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거에 찾던 모래주머니를 대부분 다 벗은 거예요. 양손에 200과 여기 수건만 지금 저는 수건 안 차고 있고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는 수건 차고 있습니다. 일단 수건을 차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까지 이제 모래주머니를 벗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기는 왔는데 균형 잡기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상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상하게 2%, 3%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등장하고, 없어지는 것 같다가 또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제하고 그저께 연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폐를 약간 직접적으로 들어주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폐만 들어주면 끝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얘기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방법은 많아요. 방법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폐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무지막지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근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마 분명히 엉뚱한 행동을 할 겁니다. 폐만 들어주면 되지. 폐만 들어주면 되지. 오른쪽 폐만 들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온몸 구석구석 어딘가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폐가 처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폐에서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처진 거예요. 근데 이 폐를 강제로 들어 올렸다고 해서 이게 폐가 들어 올려진 채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가 바깥에서 다리에서 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 강제로 들어 올려도 다리에 순환이 안 되면 결국은 그 피가 다시 폐로 돌아와요. 다시 쳐져버려요. 그러니까 폐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폐만 들어 올리면 끝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대사증후군 1번부터 해서 지금까지 찍어온 동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폐만 들어 올려주면 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분명히 우리가
다리에 차고 뭐 하여튼 옆구리도 하고 기립근 돌려주고 하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머리숱이 다 필요 없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배가 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배가 들리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2%, 3% 뭔가 찝찝한 구석 뭔가 있다 이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이 모래주머니를 안 차고도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문제는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이상하게 뭐 누워 있는데 오른쪽에 있던 오른쪽 배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싹 가버리는 현상이 생겼다 해서 그리고 오른쪽 배에다가 250g을 올려놓고 잤더니만은 되게 편하게 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이런 경험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진짜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뭐 오늘 편하게 잤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음 날은 또 상황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오른쪽 폐가 들려주기는 들려줬는데 여지껏 이제 다리 문제 해결하고 옆구리 문제 해결하고 기립근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되니까 오른쪽 폐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좀 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니까 대장에서 대장 오른쪽 뒤에 있는 그러니까 뭐 대장이 오른쪽만 있는 건 아니죠. 가운데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대장에서 이제 넘어오려면 오른쪽 대장에서 오른쪽 소장으로 넘어와서 왼쪽 소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왼쪽 소장에서 위장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위장에서 식도 입으로 가스가 이제 올라오는데 하여튼 그런 보세요. 폐가 약간 처져 있으니까 제가 아까요 뭐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흐름이 완전히 차단이 될 수도 있고 반만 차단이 될 수도 있고 뭐 3분의 2가 차단이 될 수도 있고 5분의 4가 차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흐름이 쫙 통하면 소장도 이렇게 가스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고 쫙 펼쳐져 있고 대장도 필요한 만큼 있어서 쫙 펼쳐져 있으면 소장 대장이 운동이 원활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면서 가스를 처리해주고 변은 이동시켜주고 변은 항문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가스는 위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고 뭐 익력가스는 항문으로 또 방기로 나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사거든요. 대사 진행이라는 게 이제 창자가 문제가 되면서 물론 폐가 처지면서 창자가 문제가 돼서 대사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대사가 뭡니까? 대사가 몸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폐가 완전히 들리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히 안 일어나면 이게 막 맹장이 터져버린다든가 소장에 뭐 탈장이 벌어져 버린다든가 팽창, 개실염이 생겨버린다든가 막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폐가 약간은 처져 있다 이런 약간이 아니라 뭐 하여튼 약간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처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정상적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소장에 있던 가스가 갑자기 왼쪽으로 슉 치우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오른쪽으로 슉 와서 오른쪽이 또 옆구리가 쓰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오른쪽 배에 올렸더니만은 하룻밤은 편하게 잤는데 다음날은 못 올리겠어요? 다음날 보니까 오른쪽 배가 더 세져 있는 것 같아요. 옆구리도 오른쪽이 더 세져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저는 이런 상황을 느껴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오른쪽이 세다, 창자가 오른쪽이 세다, 왼쪽이 세다 이걸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분명히 지금까지 좋아진 거는 맞아요. 이만큼 좋아진 것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 거 분명해요. 근데 그 다음의 과정에서
내가 처음 뭐 하여튼 뭐 오늘은 오른쪽에 올렸다가 내일은 왼쪽에 올렸다가 도대체 뭘 그러면 그 느낌이라도 감각이라도 좀 뛰어나면 어떻게 뭐 해볼 수도 있는데 또 둔하신 분들은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연구에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어제 동영상을 못 올리고 이걸 연구를 해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방법을 좀 알아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자 모든 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사 제목은 1번부터 이렇게 꾸준히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분들 균형 잡기 대사 제목은 1번부터 110번까지 또 균형 잡기 1번부터 6번까지 꾸준히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적용해 보셔도 돼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다리 문제 해결하면서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좀 하면 더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은 아예 안 보고 이 작업만 한다. 이거 문제 있어요. 해봐야 헛고생이에요. 올려봐야 또 내려오고 올려봐야 또 내려오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헛고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찰 것 차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이걸 하면서도 이런 동작을 하면서도 전신운동이나 비대칭적인 부분들 길이끈 테스트도 해야 되고 옆구리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할 건 다 하는데 오른쪽 폐에 들어 올리는 작업을 조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손잡이이신 분들 그러니까 100%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가장 이 방법이 깔끔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왠가 하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100% 오른손잡이고 어설픈 오른손잡이가 있어요. 나는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고 막 이런다 그래요. 글씨는 오른손 일할 때는 왼손 이런 분들 계세요. 또 100% 왼손잡이다 이런 분들인데 사실 100% 왼손잡이는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글씨도 왼손 근데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도 일은 왼손으로 하는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적으로 100% 오른손잡이인 분들을 설명하기가 더 쉽고 근데 문제는 100% 오른손잡이든 양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바로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깨 두께를 이렇게 재봤는데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왼쪽이 더 두꺼워요. 이게 어깨 넓이 여기를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재보거든요. 어느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딱 재보니까 오른손잡이도 왼쪽이 두껍고 왼손잡이도 왼쪽이 두껍더라고요. 심지어 양손잡이도 왼쪽이 두꺼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처졌다라는 거는 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고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왔는데 오른쪽 어깨가 더 두꺼워야 되잖아요. 오른쪽 어깨가 더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 착각하면 안 돼요. 근육은 오른쪽 이게 2두 3두 이거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 어깨 두께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육은 이 팔뚝, 이 어깨 근육마저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저 같은 경우는 세요. 근데 이 어깨 뼈하고 요 뒤에 여기 근육 이 부분을 이렇게 양손으로 뒤에서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재보면 왼쪽이 더 두껍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양손잡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 왼손잡이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제 말이 100% 맞다고 제가 단정 못합니다. 근데 맞을 가능성이 한 8, 90%는 될 것 같아요. 왼손잡이든 양손잡이든 오른쪽 폐가 처져 있을 가능성은 많다. 100% 오른손잡이면 저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다 똑같아요. 저나 저희 아내나 저희 딸아이나 뭐 저 장모님마저도 비슷합니다. 하여튼 일단 우리나라에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으니까 80% 정도, 85% 정도 된다고 보니까 일단 오른손잡이 기준을 해볼게요. 그 양손잡이, 왼손잡이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연구하는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 이제 뭐 세트 운동, 뭐 하여튼 대사증후군 동영상과 균형 잡기 동영상을 이제 꾸준히 계속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온몸 구석구석에 혈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오른쪽 폐가 더 잘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작업을 하더라도. 잘 보세요. 일단은 제가 방법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원리적인 설명과 방법적인 설명을 같이 드릴 텐데, 오른쪽 폐가 처졌다라는 거,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꾸 오른쪽 어깨를 자꾸 쳐주라고 이렇게 했죠. 이게 오른쪽 폐가 순간적으로라도 자꾸 들려줘야 폐에서 피가 심장으로 잘 빠져나가는 거야. 심장으로 갔다가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자꾸 쳐주라. 이게 이유가 있었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제가 저는 이거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왼팔은 위에서 밑으로 잡아당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왼팔을 위에서 밑으로 자꾸 잡아당겨라. 우리 버스 탈 때 자꾸 자기 편한 팔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왼손잡이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왼손잡이는 오른팔도 밑으로, 오른팔을 밑으로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왼손잡이는 오른쪽 겨드랑이도 약하고 어깨도 약하고 둘 다 약해요. 근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겨드랑이는 세. 왜? 맨날 손잡이는 이렇게 잡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른손잡이는 약간, 누워서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은데, 자, 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 바지를 있으면 바지 이렇게 벨트나 바지 주머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이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손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셀카 모드로 셀피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주머니에 딱 넣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이렇게 걸리면서 위로 살짝 들어보세요. 또 왼손은 밑으로 살 밀어 내려보세요. 자, 오른손은 살 드는 힘, 왼손은 살 내리는 힘. 자, 주머니를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벨트 같은 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쪽 벨트를 잡고 위로 살짝 당기고 왼쪽은 밑으로 살짝 누르는 거예요. 밀어 누르는 거예요. 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탁 누워 있으면, 자, 뭐 바지를 입고 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호주머니나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옷을 살짝 잡고 살짝 당겨보세요. 위로. 어깨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보세요. 그리고 왼손은 왼쪽 옆에 허벅지 쪽을 바지를 이렇게 잡고 살짝 밑으로 발 쪽으로 약간 밀어내려 보세요. 밀어내려 버리면 오른쪽 폐가 살짝 들리려고 해요. 또 왼쪽 폐는 살짝 내려앉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폐가 살짝 들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거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하면 안 되고 100이라는 에너지 숫자가 있다라면 한 100분의 1 정도 힘으로 살짝만 하고 있으면 이게 폐가 부드럽게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나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게 왠가 이거 막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먹힘 현상이나 태엽을 감았다가 다시 빽 되는 풀림 현상, 이게 일종의 먹힘 현상이죠. 먹힘 현상이나 빽 현상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해서 좋을 리가 없어요. 무리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살짝 아주 가볍게 도와주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포인트야. 자,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 폐를 살짝 들어주면서 전신 운동을 해. 전신 운동을 하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빠져나가요. 결국은 폐가 들리는 것도 중요한데, 들릴 때에 빠져나간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계속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폐만 자꾸 들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게 하면. 근데 좀 낮에 내가 운동을 하면서 할 때는 조금 강도를 조금 한 100분의 3, 뭐 100분의 5 정도 힘을 조금 더 줘도 괜찮아요. 그죠? 100분의 5 정도 이렇게 조금 힘을 더 줘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건데, 자,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쉬었다가 금방 올릴게요.